여러분, GTX ABC의 후속타 뭐죠? 바로 GTX DEF입니다. GTX DEF 같은 경우는 새로운 노선을 깔아야 하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를 지었을 때 이 GTX DEF를 사용할 만한 사람들의 수요가 충분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사업 수익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가 GTX DEF 노선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GTX F 같은 경우 수도권 외곽수단도로처럼 그냥 한 바퀴 경기도권을 그냥 쭉 돕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나겠죠. 뭐 서울 핵심지를 다 지나가지가 않잖아요. 또 GTX E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인천에서 왕숙 쪽으로 빠져가는데 뭐 서울의 핵심 라인, 뭐 강남권, 뭐 일자리 업무지구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GTX E와 F는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실제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공사비가 비싸서 수요 충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E하고 F 노선은 민자 사업에 건설사들이 냉랭하게 아무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앞서 말씀 안 드렸던 GTX D는 어떨까요? GTX G는 2024년 4월 1일 기사 기준으로 기업이 한 5곳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금융사는 뭐 하나은행 들어와 있고, 뭐 건설사로는 GS, 포스코건설, 뭐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GTX D는 그래도 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왜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GTX D 노선인데요. 이게 핵심지를 다 지나갑니다. 노선도를 보시게 되면은 뭐 사당역,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 뭐 이런 것들 딱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노선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1년 전국 지하철역 하루 이용자 순위인데 전국 1, 2, 2위 강남 잠실, 7위, 8위, 9위 신림 사당 가산대 이털단지, 그리고 15위 삼성역까지 GTX-D가 다 이런 노선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이제 인구가 많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만한 어떤 증가할 만한 지역을 많이 지나가는 노선이라는 봅니다. 사실 노선도를 보시게 되면요, 북서쪽으로는 일단 뭐 검단, 뭐 계양, 대장 신도시 다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잖아요. 다 인구수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 서쪽으로도 청라, 영종도와 같이 인천권 다 지나가니까 인천 인구 많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이제 교산 신도시가 있어요. 3기 신도시. 또 여기 성남도 인구가 많고요. 또 여기 이천, 여주 이런 쪽도 인구가 많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보시면 인천이나 뭐 검단 이쪽이나 뭐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이런 것들이 다 호객노노 기준인데 이 전입 신고가 늘어나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노선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경우 원래 인구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가 확 늘어나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 증가가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인구수 측면에서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충분치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인천공항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재산소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또 실제 2019년도에 인천공항 1년 사용대수, 국제 여객수 보게 되면은 7천만 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천공항을 빠르게 그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 지금 강남권에서 이제 국제공항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 보통 이제 고속버스, 그러니까 공항버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잠실에서 보면은 지금 요금이 17,000원, 18,000원 편도로 발생을 합니다. 또 이외에 경기도권, 동남권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한 18,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만약에 GTX-D가 개통이 돼서 이게 뭐 만원 이하로만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항버스에 비해 거의 50% 할인하는 금액이잖아요.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서울권 또는 경기도 동남권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 가는 수요, 이런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뽑아서 제가 봤을 때는 GTX-D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솔직히 수요 측면에서는 GTX-A보다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GTX-D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그럼 GTX-D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노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 여기 관통하는 지역들에 있는 곳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다만 우리가 모든 지역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 가장 투자성이 있는 곳만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제 배제 기준이 3개가 있어요. 입지가 너무 좋아서 가격이 너무 오른 곳은 배제, 3기 신도처럼 지금 개별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곳, 지금 맨 땅이잖아요. 이런 것도 투자 못하죠. 배제. 또 입지가 너무 떨어지는 곳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바깥쪽에 있는 뭐 팔당 뭐 이런 것들도 배제입니다.
그다음 선정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당분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 요 기준으로 한번 제가 투자처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로는 가산,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동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란역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동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구로동, 가리봉동 이쪽으로 재개발 많이 하고 있죠. 이곳들이 대표적 수혜지고요. 대표적인 서쪽으로는 이제 철산 그리고 광명 뉴타운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간접적 수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쪽 동네에 빌라 단독주택 비율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웬만하면 다 좋더라고요. 공공재개발, 뭐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만 아니고서는 그래도 단독주택 비율이 나쁘지 않고 사업성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신축 지어놓으면은 물론 얘보단 저렴하겠죠. 뭐 대림동의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얘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일반 분양 34평 기준으로 10에서 11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투자 타이밍이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유는 일단 재개발의 진행 단계가 너무 극초기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는 신통이나 아니면 3080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더해 올해 말부터 2024년 말부터 여기 광명 뉴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부터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2024년 말부터 25년, 26년 쭉쭉 입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타이밍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광명 뉴타운이 좀 입주가 마무리되거나 또는 입주가 한창일 때 이곳이 급매가 나온다면은 이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강동, 여기 5호선 강동역 라인입니다. 여기 왼쪽 지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있죠. 재개발 예정, 뭐 도시환경 장비 사업, 재장비 촉진 구역, 그냥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 수혜지들이 여기에 지어져 있는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재개발 투자가 되겠다라고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느낀 점은 구역마다 사업성 차이가 꽤 나는구나 라는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분들이 투자 시에 체크를 좀 잘 해보셔야 된다. 개발 구역을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구역의 세대수, 아파트 짓는 규모가 좀 소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 부담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요. 입지만 봤을 때는 앞서 뭐 가산이나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모란 이쪽보다는 다 우세합니다. 이쪽 강동 쪽이. 일반 분양해도 제가 봤을 때 한 13억대에서 지금 기준으로 14억대는 다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역시나 이것도 투자는 지금 반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이유는 이제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입니다. 이게 근처에 있거든요. 강동역. 입주 물량이 12,032세대. 올해 11월에 입주를 하죠. 그래서 이래한 공급 물량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또 강동역 주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좀 포진되었기 때문에 주상복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상품성도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좀 초기가 많습니다. 초기 재개발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진행 상황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적으로는 강동역도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란입니다. 분당선 8호선 모란역이죠. 가장 큰 수혜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붙어있는 도보권으로 가능한 수진 1구역이 그 수혜차가 될 수 있고요. 그 직간접적으로 그 외 뭐 태평3, 신흥 1, 뭐 도안중 1, 신흥 3구역, 뭐 상대원 2구역, 선성구역 이런 것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수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사업성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아파트 세대수가 다 대규모입니다. 대단지 최소 2,000세대부터 한 5,000세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비중이 높아가지고 아마 각각의 재개발구역의 일반 분양 비율 보시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 괜찮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 분양가도 한 11억대로는 충분히 지금 완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서 뭐 강동이니 가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재개발 진행 단계도 좀 초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거의 됐습니다. 태평3도 주민대표회의 설립돼서 조합 설립 났고 수준일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단계적 측면도 그렇고 또 입주 물량도 앞으로 4년 정도는 없어요. 그래서 2022년 하늘채 그랑매주 한 7,000세대 입주했고 그리고 작년 삼성전자의 푸르지오 한 5,000세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제 타이밍이다, 투자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입지적으로나 아파트 시세적으로나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가산이니 강동이니 이와 비슷하거나 좀 밀릴 수 있지만 지금 투자 타이밍으로는
그리고 뭐 투자금적으로는 모란이 가장 나아 보인다. 모란 쪽에 있는 성남 재개발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GTX-D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 수혜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GTX-D 가능성이 높다, 개통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유로는 세 가지 뽑아드렸었죠. 일단 서울의 핵심지 다 지나가고, 두 번째로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다 관통을 한다. 또 세 번째로는 인천공항 접근성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GTX-D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에 대한 투자 수혜처는 제가 세 가지 뽑아봤죠.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중에서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강동역, 그리고 모란역이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입주 물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재개발 진행 단계 측면도 그렇고 모란역 쪽이, 특히 성남 재개발 쪽이 투자성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홈즈부동산의 이종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